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정부가 공공기관 채용 비리 전수조사에서 엄정하게 대처하기로 했는데요. 채용 비리뿐만 아니라 각종 비리 저지른 직원을 이른바 솜방망이 처벌한 뒤에 곧장 승진시킨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김천에 있는 한국건설관리공사 이야기인데요. 비리를 방치하는 수준을 넘어서 기강회의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부실 시공을 막기 위해 감리를 전문으로 하는 한국건설관리공사 직원들은 채용 비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2015년 3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전직 국회의원 보좌관과 상급기관 공무원 등의 부탁을 받고 계약직 직원 4명을 부정 채용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해 말 국토교통부는 한국건설관리공사에 채용 비리에 연루된 직원들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MBC 취재 결과 이 직원들은 솜방망이 처벌로 끝났습니다. 채용 비리 혐의를 받는 직원 A씨는 허위 출장까지 드러났지만 올해 2월 징계 중 가장 낮은 단계인 견책을 받는 데 그쳤습니다. 게다 2달 만인 4월 수주량이 많다는 등 석연치 않은 이유로 유독 A씨만 사면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루 뒤 A씨는 2급으로 승진까지 합니다. 견책을 받으면 6개월 동안 승진할 수 없다는 공사 내부 인사 규정을 무색하게 합니다. A씨뿐 아니라 B씨도 채용 비리에 연루돼 향후 인사에 반영되는 경고와 주의를 받았지만 2달 만에 승진했습니다. 채용 비리를 저지른 직원들이 승진까지 한 겁니다. 황당한 사례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검찰에서 수사를 받는 직원 C씨는 지난 2월 채용 비리에 허위 출장, 향응 수수를 저질렀지만 정직 3월에 그쳤습니다. 변호사, 노무사들이 이렇게 참여하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봤을 때 이 사람을 그렇게까지 징계할 만한 사유가 우리 사규라든가 또는 관련 법 같은 자기들이 검토해봐도 그건 해당이 안 된다. 한국건설관리공사는 다만 검찰 기소 뒤에 해당자들을 추가 징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공사에 대한 철저한 감독, 감사와 함께 해당 직원의 징계를 국토부에 요청할 것입니다. 자정 노력, 내부 단속 강화 등을 통해 투명하고 건전한 경영이 선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있어서도 안 될 채용 비리에 더해 수습 과정에서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공공기관이 스스로 신뢰를 저버렸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DGB 금융지주의 자회사인 DGB 캐피탈의 채용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박명흠 대구냉장 직무대행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아들 입사 과정에 영향력 행사했는지를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태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검찰이 최근 박명흠 대구은행장 직무대행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2016년 말 박 대행 아들이 DGB 캐피탈에 입사할 때 박 대행이 관여했는지를 추궁했습니다. 당시 박 대행은 DGB 금융지주의 리스크관리본부장이었습니다. 자회사의 자금 지원을 결정하는 자리여서 비록 회사는 다르지만 아들이 지원한 DGB 캐피탈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였다는 말입니다. DGB 캐피탈이라는 회사에서 영업하는데 필요해서 자본금이 한 100억 정도 증가가 필요하다 하면 그 의사결정을 하고 그걸 업무를 관할하는 데는 지주 리스크 담당 부회장인 거야. 그분이 박명흠... 그렇지. DGB 캐피탈 채용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은 캐피탈 사장과 전 경영본부장, 퇴사한 인사 담당자까지 광범위하게 조사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박 대행이 아들 응시 사실을 캐피탈 임원에게 미리 알렸고 전형 과정에서 박 대행 아들의 서류를 일부 수정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캐피탈 사장 등 면접관 4명 가운데 2명은 박 대행 아들인 것을 미리 알고 면접에 참가했다는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DGB 캐피탈 임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채용 비리에 관여했고 그 배후에 박 대행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검찰이 박명흠 직무대행을 기소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다른 채용 비리 사건에서 청탁자들은 대부분 면죄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업무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던 본부 임원이
아들의 자회사 채용에 관여했다면 이전 사건들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네, 지난달 구성된 더불어민주당 대구경북발전특별위원회, 이른바 민주당 TK 특위가 본격적인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대폭 삭감된 대구 경북의 내년도 국비를 확보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한태영 기자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전통적 약세 지역인 대구 경북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김영권 의원을 비롯해 홍일학, 박광온, 이재정 등 민주당 의원 20명과 시도당 위원장, 자문위원 등 39명은 오늘 국회에서 대구 경북 발전특별위원회, 이른바 민주당 TK 특위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TK 특위는 이 자리에서 일자리 만들기를 비롯해 경북형 스타트업 파크 조성 사업 등 지역 현안들을 챙기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대구 경북의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해 나간다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당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겠습니다. 특히 야당이 아닌 여당의 역할론을 강조하며 역대 선거에서 내걸었던 공약을 모아 실현 가능한 것부터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대폭 삭감된 국비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대구시와 경상북도에도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대구 경북의 발전과 관련해서 했던 공약들을 전부 취합을 해서 어떤 것이 얼마나 진척이 되고 있고 어떤 것이 착수조차도 안 되고 있는가 이런 걸 파악을 해서 실현 가능한 것부터 다시 추진하도록 계획을 세우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위는 예산 국회를 마무리한 뒤에도 지역 현안에 대해 일상적으로 소통해 반드시 성과로 지역민들에게 보답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취임 이후 처음으로 대구 법원을 방문한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행정권 남용과 재판거래 의혹 등 도마 위에 오른 사안과 관련해 대구법원 판사와 직원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법원 행정처 폐지와 대법원 사무국 신설, 사법행정회의 신설 등 사법부 개혁을 둘러싼 의견도 수렴했습니다. 한편 사법적폐청산 대구연석회의는 대구법원 앞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과 특별재판부 설치, 사법농단 피해 원상회복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가동을 멈춘 의성의 폐기물 처리장에 산처럼 쌓인 쓰레기 7만 톤이 사실상 방치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비가 오면 상당량의 침출수가 발생하는데 낙동강이 바로 인접해 있습니다. 홍석준 기자입니다. 의성군 단밀면 마을 들판 한가운데 쓰레기 산이 우뚝 솟았습니다. 가까이 가보자 비닐부터 각종 생활용품까지 폐기물 더미가 언덕을 이룹니다. 쓰레기 분쇄 장비 뒤로는 능선마저 형성돼 얼마나 쌓였는지 한눈에 가늠조차 안 됩니다. 업체 측은 이렇게 쌓인 쓰레기의 양이 6만 톤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의성군은 최소한 7만 톤이 넘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측량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허가된 폐기물 보관량은 2,000톤, 허가량의 30배가 넘게 쓰레기가 쌓인 셈입니다. 돈을 받고 들어오면은 여기서 분리수거를 하고 파쇄를 해가지고 내보내야 되는데 들어오는 것만 들어왔고 나가는 거는 전혀 본 적이 없거든요. 3년간 폐기물 처리 명령만 4차례, 고발 조치는 6번이 있었지만 최근 대표가 바뀐 업체는 요지부동입니다. 저거를 다 치워라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 현실적으로 치울 수 있는 여건도 안 돼 있고 거기다가 열병 발전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문제는 쓰레기산이 배출하는 유독성 침출수입니다. 침출수를 모아둔 저류조는 최근 비가 오면서 이미 가득 찬 상황. 주민들은 인접한 낙동강과 지하수의 오염을 가장 우려하고 있습니다. 낙동강으로 그대로 그냥 한 500~600m 안 되는데 그대로 흘러갑니다. 이게 논으로도 들어오고 먼지 날아오지 비닐로 날아오지 바람 세게 불면 비닐도 뭐 한없이 날아와요. 의성군은 사실상 업체의 폐기물 처리 능력과 의지가 없다고 보고 행정 대집행을 검토했는데 관련 비용만 최대 1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주민들이 건강이나 이렇게 환경오염에 대한 피해를 우려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 주변 지역에 대한 환경 영향 조사를 실시하려고 하고 있고요. 중국의 폐기물 수입이 중단된 데 이어 시멘트 공장들의 연료용 폐기물 구매까지 줄면서 폐기물 처리장의 방치 문제가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지병으로 타계한 원로 배우 고 신성일 씨 추도식이 열렸습니다. 오늘 오전 11시부터 영천시 괴현동 고인의 자택에서 가족과 각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추도식은 양력 보고와 추도사, 추모시 낭독, 추모 공연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고 신성일 씨는 2008년부터 2013년까지 대구 국제 뮤지컬 페스티벌 이사장을 지냈고 타계하기 전까지 명예조직위원장을 맡아왔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지난달 24일 지역 사립유치원 255곳 가운데 비리유치원 181곳을 공개한 데 이어 오늘 추가로 22개 지역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사 결과를 실명으로 공개했습니다. 감사 결과 달서구의 한 유치원은 공금을 교회 헌금과 동창회비, 개인 용돈과 같은 사적으로 쓴 사실이 드러나 교육청이 경고와 함께 8천여만 원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또 남구의 한 유치원은 담임수당 지급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수당을 주는 등 부적절한 회계 집행이 드러나 교육청은 경고 조치 후 280여만 원을 회수했습니다. 대구 지역 사립유치원 4곳이 폐원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에 따르면 원화수가 200명 안팎인 수성구의 한 유치원과 달서구 2개 유치원, 동구의 한 유치원에서 최근 학부모들에게 폐원을 위한 전 단계로 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 유치원은 건강 등 개인 사정이나 경영 악화를 폐원 추진 이유로 내세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교육청은 해당 유치원이 전체 학부모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와 기존 원화 분산 수용 계획 등 요건을 충족해 폐원 신청을 하면 승인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국내에 4기밖에 남아있지 않은 중수로 원전에 대한 안전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은 국내에서 유일한 중수로 원전인 월성 1, 2, 3, 4호기의 원자로 조종 인력이 지난 10년간 꾸준히 감소 추세라며 심각한 인력 부족으로 지난 6월 월성 3호기 냉각제 누출 같은 사고가 재발할 우려가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중수로 원전은 경수로 원전보다 상대적으로 경제성이 떨어지고 안전에도 취약해 환경단체들이 조기 폐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조업을 중단한 쌍용양회 문경 공장을 국가 산업유산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문경시는 국내 전문가 7명을 쌍용양회 보존과 지속 활용을 위한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좌담회를 열었습니다. 쌍용양회 문경 공장은 지난 1957년 덴마크 회사가 21만 제곱미터 규모로 건립한 국내 첫 내륙형 시멘트 공장이었습니다. 이후 건설 경기 침체로 사양길에 접어들어 지난해 문을 닫았지만 원형이 잘 보존돼 있습니다.